오늘 동아산 건강 강좌 시간에는 부인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의 박정열입니다. 부인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자궁 경부에 발생하는 암과 자궁 체부의 가장 안쪽에 있는 자궁 내막에 발생하는 암, 그리고 난소에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궁 경부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흔한 부인암입니다. 특징은 원인이 명확한 암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자궁 경부암의 99%가 고위험 임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자궁 경부 상피내 종양이라고 하는 암 전 단계를 거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이 가능한 암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기 검진 검사는 자궁 경부 세포 검사라고 해서 20세 이상의 성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국가에서 무료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검사 또한 조기 검진법으로 쓸 수는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도입되어 조기 검진법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은 예방이 가능한 암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암이고요. 또 특징으로 최근에 그 발생 빈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암입니다. 조기 검진도 가능하고 예방 백신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젊은 여성에서는 그 발생 빈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 위에 자궁 경부의 표피에 해당하는 것을 자궁 경부 상피라고 부릅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상피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거고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 상피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세포에 감염이 되면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는 경우에는 세포 변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상피 종양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하게 되고 이 상피층의 맨 아래에 있는 기저막을 뚫고 침범하는 경우에 자궁 경부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서 이렇게 자궁 경부암이 되는데 7년 내지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상피내 종양이라고 하는 암 전 단계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기 검진이 가능한 암이 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서 잘 발생하는가? 그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 경부암의 확실한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최근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궁 경부암에 대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들에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을 잘 받고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의 증상은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월경 이외에 비정상적 출혈이 되겠습니다. 주로 성관계 후 출혈이 비친다 이런 증상으로 많이 오시고요. 종양이 조금 더 커진 경우에는 이제 악취가 나는 분비물 이런 증상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증상일 때 정기적인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부인과를 찾아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의 진단은 이러한 증상으로 이제 산부인과에 오시거나 혹은 정기 조기 검진을 위해서 산부인과에 오신 경우에 자궁 경부 세포 검사, 흔히 팝스미어라고 하는 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때때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궁 경부 세포 검사상 이상이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은 자궁 경부를 이렇게 확대해서 관찰하는 질 확대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흔히 콜포스코피 검사라고 부르죠.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암 전 단계 병변이나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은 그 부위에 대해서 이제 펀치 생검이라고 해서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궁 경부암이 진단되는 거고요. 자궁 경부암이 진단되시게 되면 이제 치료 전에 병기도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검사가 이제 자궁 MRI가 되시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궁 경부에 있는 암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앞에 있는 방광이나 뒤에 있는 직장 등등을 침범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고요. 또 전신에
이러한 암 전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페트라고 하는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이제 검사인데요. 여기에 CT까지 같이 찍는 경우를 페트 CT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전신에 암 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 경부의 앞쪽에는 방광이 있고 뒤쪽에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 경부암이 방광이나 직장을 침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대장 내시경이나 방광경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른쪽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궁 경부의 양측으로는 요관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광에서 콩팥에서 방광으로 소변을 전달하는 그 관 모양으로 생긴 장기가 되겠고요. 자궁 경부암이 여기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요관이 막혀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로 조영술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암이 진단되었을 때 이제 증가하는 종양 표지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궁 경부암의 경우에는 이제 SCC 안티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혈액 검사로 확인하고 그 외에 치료 전 이제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심전도, 흉부 방사선 촬영 등등의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마치시면 어느 정도 병기가 결정이 되고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자궁경부암 1기에는 이제 암이 자궁경부에만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2기는 이제 이 암이 자궁경부를 약간 벗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3기는 암이 자궁경부를 좀 많이 벗어난 상태인데 골반 안에만 전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요관이나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도 3기가 되겠습니다. 4기는 이제 A와 B로 나누어지는데 방광이나 직장을 암이 뚫고 들어간 경우에는 4A기가 되고 간, 폐, 뼈 등 이제 자궁경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포비기가 되겠습니다. 1, 2기를 초기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은 다행히도 이제 초기에 발견이 됩니다. 80%가 초기이고 20% 정도만 진행하면서 발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궁경부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크기가 작은 암의 경우에는 개복하지 않고 이제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복강경 수술도 가능합니다. 3기와 4기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 치료, 항암제 치료를 함께하는 방사선 항암 화학 치료를 시행받으시게 되고요. 4B기에는 그냥 항암제 치료를 시행받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수술은 광범위 자궁절제술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자궁절제술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자궁을 떼어내는 건데 자궁경부암은 주위 조직으로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주위 조직을 침범하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궁방 조직이라고 부르는 자궁 주변 조직을 함께 넓게 떼내는 이렇게 큰 수술이 됩니다. 왼쪽 그림이 단순 자궁절제술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광범위 자궁절제술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궁 주변에 보시면은 추가의 조직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제거가 되어야 충분히 치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림프절 절제술을 하시게 됩니다. 림프절 절제술은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자궁 주변에 있는 큰 혈관과 대동맥, 대정맥 주변에 있는 그런 땅콩 모양으로 생긴 장기를 의미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림프절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의 기능은 뭐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암세포 같은 것을 걸러서 처리하는 그런 면역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궁경부암의 경우에 전이가 가장 잘 일어나는 부위가 이 림프절이기 때문에 함께 제거를 하게 됩니다. 만일 수술 도중에 난소 이상이 없고 환자분 나이가 젊으시다 그러면은 난소는 보존이 가능하겠습니다. 수술 후에 상대적으로 좀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으로는 이제 배뇨곤란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궁방 조직이라고 자궁 주변 조직을 함께 제거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광 기능이 저하되는 환자분이 한 30% 이내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림프절 절제술을 하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이게 다리가 붓는 그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경증이고 왼쪽이 아주 중증이 되겠습니다. 림프액은 다리에서도 이렇게 쭉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골반을 거치고 대동맥 부위를 지나서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골반에 있는 림프절을 절제를 하게 되면은 이 림프액 순환을 담당하는
절제하는 림프 혈관도 일부 절제되는 거기 때문에 림프액이 잘 순환되지 않고 하지에 저류하는 현상이 림프 부종이 되겠고요. 뭐 경증까지 다 포함해서 한 40%, 어떤 연구에서 한 70%까지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림프 낭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림프 혈관이 절제된 다음에 이 림프액이 골반 안으로 흘러들어서 마치 복수처럼 배 안에 저류되는 현상을 림프 낭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거한 조직으로 이제 면밀한 조직 검사가 진행이 되겠고요. 조직 검사에서 이 환자분은 재발의 저위험군이다, 중간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다, 이런 재발의 위험도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추가 치료 없이 수술로 치료가 끝나는데 초기 자궁경부암의 80%가 저위험군이 되고요. 중간위험군은 방사선 치료, 고위험군은 방사선 항암 화학 치료를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로 시행하시게 됩니다. 예. 그러면 자궁경부암에 걸리면은 자궁 보존하는 치료는 할 수 없나? 네, 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광범위 자궁경부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있는 자궁 경부하고 그 주변의 자궁방 조직만 제거해서 상부의 자궁 체부와 질을 연결해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조건이 있는데요. 자궁 경부암 수술 후에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만 시도하는 걸로 돼 있고, 뭐 미혼이시거나 결혼을 했지만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경부 1기에서 암의 크기가 2cm보다 작은 경우에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당연히 자궁 경부에만 암이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실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광범위 자궁경부 절제술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광범위 자궁 절제술로 자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예, 자궁경부암 이제 치료 후의 예후는 이렇습니다. 흔히 5년 생존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치료 후에 5년 동안 재발 없이 잘 지냈다, 그러면은 암의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생존하시는 그 환자분들의 비율을 보면 1개는 아주 좋습니다. 90% 정도가 완치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기적인 조기 검진을 잘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암은 아니고요.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래 지속되면 암이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가장 경증인데 1단계 경우에는 40% 이상의 환자분에서 이 병이 저절로 소멸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료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바로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2년 정도 추적 검사하면서 병변이 없어지는지 확인하고 치료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단계나 3단계는 대부분 암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상피내 종양 2단계, 3단계 치료는 원추형 절제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입니다. 레이저 치료나 냉동 치료도 할 수 있지만은 원추형 절제술이 가장 효과가 좋고, 떼어내서 조직을 얻음으로써 완전 절제가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혹시 숨어있는 암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추형 절제술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흔히 환자분들이 자궁경부 상피내암 진단을 받아서 본인이 암이신 줄 알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것은 연기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궁경부 상피내암하고 연기암은 암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3단계에 해당하는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자궁내막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궁내막암은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예, 특징적으로 최근에 국내에서 발생 빈도가 아주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인암 중에서 그 발생 빈도 증가가 가장 빠른 암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서는 자궁내막암이 전체 부인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이 될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을 완료하지 않은 젊은 여성에서 최근 그 발생 빈도가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내막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궁내막암은 원래 서구 선진국에서 흔한 암이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생활 습관이 이제 선진화, 서구화 되었기 때문에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궁내막암의 원인은 이제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죠. 주로 에스트로겐 혹은 여성 호르몬에 의한 자궁 내막의 과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에스트로겐 과자극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 자궁 내막암도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하는 암 전 단계를 거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자궁경부암하고는 달리 효과적인 조기 검진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암은 초기 때부터 그 이상 질출혈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찍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고 대부분 일기에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완치율도 아주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궁 내막암에 잘 걸리나 그 위험 요인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궁 내막에 대한 에스트로겐 과자극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되는데요. 위험 요인을 보시면 뭐 비만, 당뇨, 그리고 불임이나 미인부, 초경이 빨랐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이렇게 생리를 오래 하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신체에서 분비되는 기간이 일생에서 길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치료 이후에 타목시펜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도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타목시펜을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을 받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호르몬 요법을 하는 경우에도 그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무배란성 생리 주기도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에 의한 자궁 내막의 과자극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자궁 내막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자궁 내막암, 대장암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자궁 내막 증식증이 있는 경우 이것은 자궁 내막암의 전 단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시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요인으로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없애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자궁 내막암의 증상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 이제 월경 이외의 비정상적인 출혈, 그리고 월경 과다, 그리고 주로 자궁 내막암은 폐경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폐경기 이후에 이상 자궁 출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찍 병원에 오셔서 일기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궁 내막암의 진단은 말씀드린 이런 증상으로 이제 산부인과에 오시게 되면은 자궁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시게 됩니다. 자궁 내막을 확인해서 자궁 내막이 정상 범위보다 두껍거나 자궁 내막에 혹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흔히 소파술이라고 부르는 형식으로 내막 조직 검사를 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자궁 속으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긁어내서 자궁 내막 조직을 얻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궁경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궁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자궁 안을 직접 보면서 이상 소견이 있는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하는 수술적인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궁 내막암이 진단되면 자궁 경부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치료 전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역시 자궁 MRI를 제일 먼저 찍으시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페트, 대장 내시경, 종양 표지자 검사, 그리고 병기 확인 및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들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들을 해서 어느 정도 병기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자궁 체부에만 암이 있으면 1기가 되겠고요. 암이 밑에 있는 자궁 경부까지 침범하게 되면 2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이 자궁을 벗어난 경우 골반 안에만 있으면은 3기가 되고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도 3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기는 암이 방광이나 직장을 침범했거나 자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기들로 전이가 된 경우 4기가 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처럼 대부분 1, 2기 초기에 발견이 되고요. 진행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 1, 2, 3기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복강경 수술로 개복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궁은 제거를 해야 되고요. 난소, 난관도 제거하게 되고 림프절 절제술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인 경우에는 1기에서는 난소 보존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수술 이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재발의 중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이 되면은 재발률을 추가로 더 낮추기 위해서 수술 후 보조 방사선 치료나 보조 항암제 치료를 시행받으시게 됩니다.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항암제 치료를 바로 시행받으시게 됩니다. 자궁 내막암에서 선택되는 항암제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이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 주사제입니다. 재발암인 경우에는 재발성 자궁 내막암인 경우에는 이제 종양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면역 항암제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는 면역 항암제로는 이제 펜브롤리주맙을 쓸 수 있고요. 표적 치료제로는 이제 렘바티닙을 쓸 수 있습니다. 펜브롤리주맙은 이제 주사제고요. 렘바티닙은 이제 복용하는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치료 후 예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부인과 검진도 중요하겠고, 이상 질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부인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궁 내막암인 경우에는 무조건 자궁을 다 제거해야 되냐, 자궁을 보존해서 출산을 할 수 없는가? 예, 자궁 보존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건이 있어 가지고요, 모든 환자에서 다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궁 내막암 치료 후에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혼이시거나 결혼을 하였지만은 아직 출산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암 세포의 모양이 자궁 내막양암이어야 됩니다. 엔도메트리오이드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암에는 암 분화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분화도 1단계인 경우에만 자궁 보존 치료를 해야 안전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자궁 내막에만 암이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시도를 해볼 수 있겠고, 다른 데 전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궁 보존 치료로 흔히 사용되는 치료 방법은 이제 프로게스틴이라고 하는 성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호르몬 성분인데요. 위에 있는 그림처럼 그 알약을 매일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밑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프로게스틴을 함유한 자궁 내 장치를 자궁에 넣어두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지속하면서 3개월 간격으로 앞서 말씀드린 소파수를 통한 자궁 내막 조직 검사와 자궁 MRI를 정기적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암이 다 없어졌는지 확인하면서 치료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다 없어진 경우에는 바로 출산을 시도할 수 있겠고요. 암이 3개월 간격으로 MRI와 조직 검사를 해도 다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 한 1년 정도까지만 치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도 암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치료에 듣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표준요법인 자궁 절제술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했을 때 이제 치료 성공률은 70%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임신 및 출산 성공률도 서울 아산병원 결과 기준으로 보면 한 60% 이상 됩니다. 일반 인구에서의 임신 결과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궁 보존 치료를 하는 것은 완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 암을 일시적으로 없애고 출산한 다음에 표준요법인 자궁 절제술을 하는 그런 치료 전략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궁 절제술을 시행하여야 됩니다. 네, 그냥 두는 경우에 재발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으로 자궁 내막암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난소암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소암은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흔한 부인암이 되겠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자궁암들과는 달리 80% 이상이 3, 4기의 진행암으로 발견이 됩니다. 네, 그것은 진행암이 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고 효과적인 조기 진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소암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난소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종양 표지적 혈액 검사로 CA125 이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난소암의 조기 진단에는 아직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인암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또 흔히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관암, 원발성 복막암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사실 난소암하고 난관암, 원발성 복막암은 진단이나 치료 예후가 동일한 똑같은 암으로 보시면 됩니다. 난소를 덮고 있는 복막에 생긴 암이 난소암, 난관 쪽에 생기면 난관암, 그 외의 복막에서 발생하는 암을 원발성 복막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난소암은 어떠한 사람들에서 잘 발생하는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정상 난소에서 이제 배란이 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생리 주기 동안 배란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생리혈이 나오게 되는데요. 생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배란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배란이 될 때 저렇게 난자가 자라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난소 표면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 거고 저절로 아무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배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난소 표면에 상처가 나고 아무는 것이 반복이 되어서 그 과정에 암세포가 잘 발생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서 배란과 생리를 오랫동안 하는 경우에 난소암 위험이 더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으로는 출산력이 없는 경우, 네, 임신을 하시게 되면 배란이 안 일어나는 기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출산력이 없는 경우에는 난소암이 위험 요인이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불임, 그다음에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생리를 일생 동안 오랫동안 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방 요인은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유를 하게 되면 또 배란이 아니라고 생리가 안 일어나죠.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하면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상피성 난소암의 한 15 내지 20%는 유전성 암으로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소암의 증상은 진행암이 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좀 애매한 위장장애나 소화불량, 복부 불편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복수 좀 진행이 돼서 복수가 차고 암이 많이 커진 경우에 복부 팽만이나 복부 등이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난소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복부 골반 CT를 찍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난소암을 되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CT 사진인데 난소의 종양과 복수가 많이 보이고 복강 내에 이 암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난소암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양 표지자 검사와 페트 검사, 위대장 내시경, 그 외에 이제 병기 확인 및 이제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들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확진 방법은 자궁암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미리 자궁암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검사 및 치료를 하게 되는데 난소암은 난소라는 장기가 뱃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할 때 즉석 조직 검사에서 수술 중에 확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조금 일찍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복수나 흉수에서 이 물들을 뽑아서 세포 검사를 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그 복강 내에 있는 그 암 덩어리들을 이렇게 침으로 찔러서 조직을 조금 얻거나 혹은 복강경 수술을 해서 그 내시경을 복강 내로 넣어가지고 암 덩어리들을 찾아서 조직을 얻어서 진단하는 그런 방법도 시도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수술 중에 확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들을 완료하면 어느 정도 병기가 추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암이 난소에만 있으면 1기가 되겠고 난소를 벗어나서 골반 안에만 있는 경우에는 2기, 그리고 암이 골반을 벗어나서 상복부까지 침범하는 경우를 3기라고 부르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도 3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악성 흉수가 있거나 복막을 벗어나서 타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는 4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궁암하고는 달리 초기 난소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20%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난소암이 아닌 줄 알고 양성종양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최종 결과에서 암이다라고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의 난소암은 진행성 난소암으로 지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난소암은 대부분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병기 설정 수술이라고 해서요. 자궁, 난소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림프절하고 대망이라고 하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 복강경 수술로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일 난소암 1기이면서 치료 후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궁하고 암이 없는 한쪽 난소를 보존해서 나중에 임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임력 보존 수술도 가능합니다. 난소암은 1기라 하더라도 이렇게 수술 후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 항암제 치료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쓰는 약이 이제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이라고 하는 항암 주사제고요. 6회 정도 하시면은 치료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진행성 난소암은
역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최대 종양 감축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개복 수술을 통해서 하여야 되고요. 이 복강 내에 전이되어 있는 모든 암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역시 수술 이후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 항암제 치료를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을 이용해서 6차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치료가 완료된 다음에도 진행성 난소암은 재발률이 80% 이상입니다. 진행성 난소암으로 진단돼서 수술하고 항암제 치료를 할 경우에 80% 이상에서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까지 치료는 됩니다. 그런데 그냥 경과 관찰하시게 되면 80% 이상에서 다 재발하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 재발 억제 항암제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현재까지 드시는 약으로 이제 제줄라나 림파자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치료 이후에 2년 동안 재발 억제 목적으로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베바시주맵이라고 하는 그 정맥 주사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 정도 사용하시는 것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재발성 난소암인 경우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펜브롤리주맙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도 재발성 난소암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행성 난소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 최대 종양 감축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암이 발생을 해서 복강 내에 이렇게 쫙 퍼져 있고 복수가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암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난소암이 드물게 이렇게 수술을 하는 암입니다. 많이 떼내면 떼낼수록 잔여 종양이 수술 후에 적게 남을수록 치료 성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 종양 감축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수술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수술 후 잔여 종양이 아예 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남더라도 1cm 미만의 작은 것만 남도록 최대한으로 암을 줄이는 그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이가 되어 있는 장기들도 함께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최대 종양 감축 수술을 빨리 잘 시행하는 것이 진행성 난소암 치료 성적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큰 수술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도해도 예를 들어서 간 전체를 다 제거해야만 암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전에 선행 항암제 치료라고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3회 하고 암을 줄여서 수술하는 치료 전략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전 온열 항암화학요법을 함께 시행하면 괜찮은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서 함께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흔한 부인암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인암은 이제 초기에 발견될 경우에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조기 검진을 시행받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부인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부인암 발생이 위험인자하고 예방인자들에 대해서 잘 아시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